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개양,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드디어 국제사회에 나서는 것, 바로 다른 나라한테 문을 열고 교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되냐면 일단 제목부터 써야 되겠죠. 강화도 조약이 되고, 강화도 조약은 몇 년도에 맺었느냐? 옆에서 이미 봤지만 여러분들 1876년도에 맺게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첫 번째 얘기할 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배경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배경이라는 건 그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왜 일어나게 됐느냐? 여러분들은 이걸 너무나도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화도 조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운요 사건 때문에 일어났지. 하지만 운요 사건만은 아니었어요.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 운요 사건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자, 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되는데, 대원군이 하야했다란 말, 도대체 하야했다란 말은 뭐냐? 권좌에서 물러났다는 얘기가 돼요. 왜 물러났느냐? 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게 1863년에 권력을 잡았어요. 왜? 왕이 된 자기의 둘째 아들, 바로 고종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대신 정치를 맡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1873년에. 그러다 보니까 대원군의 나이가 이미 2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신하였던 최익현이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아니, 자, 왕의 나이가 이미 20살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왕의 아버지란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고종이 직접 친정이란 말은 자기가 친히 정치를 한다. 직접 정치를 하시고 대원군은 물러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자 막 고종이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다 있나?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다니. 자, 저놈을 당장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를 하죠. 확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고종이 한마디예요. 뭐라고? 죽이지는 말고. 여러분들, 죽이지는 말고란 말이 바로 뭐였냐면은, 이 고종의 진짜 마음은 대원군이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최익현은 상소를 올린 대신에 귀향을 가게 돼요. 자, 귀향을 가게 됐지만 무엇을 하게 됐냐? 대원군도 이제 최익현이 맞다라는 거, 최익현의 주장이 맞다라는 걸 고종이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원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죠. 자, 이렇게 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되자,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통상개화론자들. 자, 통상개화론자들은 쉽게 말하면 개화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민시일파도 있지만 그 전에 나왔던 사람은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이 슬슬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왜? 대원군이 물러나고 나니까 이제는 민시 세력을 중심으로 해갖고 문을 열자란 사람들이 성장을 해요. 대원군은 꼭꼭 문을 닫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하나 또 생기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본하고 바로 서계 문제가 있었어요. 일본하고 서계 문제. 자, 이 서계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원군 때 일어난 일이에요. 서계라는 것은 외국에서 보낸 외교 문서를 얘기를 합니다. 당시 원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교 문서를 보낼 때 우리나라가 높은 나라, 상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사한 도장을 찍어야 하고요. 자기네의 국격은 낮추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줘야 했어요.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본이 대원군 때 외교문서를 보는데 이걸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도장도 지네 멋대로 파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네를 높이고 우리나라를 낮춰서 외교문서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대원군이 이걸 딱 받아보고서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 이 쪽발이 새끼들이 미쳤나? 야야야! 일단 외교문서는 접수하지 마! 갖다 버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일본 내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조선이란 나라가 대원군이 우리의 외교문서를 이따구로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자, 조선을 쳐야 된다 해갖고 일본 내에서는 정한론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정한론.
정한론이라는 건 바로 뭐냐? 한국을 정벌하자라는 이론이에요. 조선을 바로 치자라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정한론은 실제로 실행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흥선대원군이기 때문에 왜 못 쳐들어오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대원군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힘이 딸려도 아무리 밀릴 것 같아도 이 양반은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 양반은 순순히 문을 열어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번 맞짱을 뜰 사람입니까? 한 번 맞짱을 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이렇게 싸우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873년에 갑자기 조선에서 엄청난 뉴스가 전해집니다. 대원군이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자 일본에서는 이건 기회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찔러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결과 1875년도에 바로 무슨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 운요호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게 돼요. 도대체 운요호 사건이라는 게 바로 뭐냐? 운요호는 일본의 배입니다. 이게 자꾸만 강화도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경고방송을 했겠죠. 뭐라고 경고방송을 했겠습니까? 가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마 진짜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랬는데 일본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되자 당연히 우리 국경선 쪽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한포사격, 경고사격을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조선이 가진 대포는 이 운요를 맞힐 만한 거리를 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중간 정도까지만 빵빵 쏘는 경고사격을 했어요. 경고사격을 하고 나니까 일본이 갑자기 문 열고 쓱 나오더니 평화롭게 지나가는 우리 대쪽발이 제국의 배한테 너희 조선이 대포를 쐈어. 이건 나에게 모욕을 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협박을 하게 되죠.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이젠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상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대원군이 물러났고 그걸 알고 쳐들어온 거죠. 발음이 잘못 나왔어요. 통상개화론자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특히 당시 주도권을 잡고 있던 명성황후의 최측근들, 민씨 세력은요. 무엇을 하면 이제는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지금이 위기이긴 하지만 위기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가 되는데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그런데 최초란 말은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뭘 해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이런 근대적 조약을 맺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근대적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무슨 조약을 맺게 되느냐?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 맺게 돼요. 도대체 어떤 게 불평등 조약인지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의 조약이 맺어졌냐? 첫 번째 맺어준 본 조약은 조일수호조교라고도 합니다. 조일수호조교가 바로 강화도 조약의 핵심 조약이 돼요. 거기에는 뭐가 돼 있느냐? 거기 여러분들 밑에 보면 조일수호조교를 교재에다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관 뭐가 돼 있느냐?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무엇이 돼 있습니까?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우리나라를 자주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좋게 해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도대체 왜 들어간 겁니까? 다른 이유 아니야. 일본이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 눈치가 살짝 보이냐? 청나라예요. 짱꼴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선하고 맺었는데 나중에 누가 와서 이 짱꼴라들이 와서 야 이거 무효야. 우리도 모르는 건 우리 빼고 한 조약은 무효야. 이러면 머리 아프다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일본이 이 문장을 넣은 겁니다. 뭐라고?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다. 자주의 나라니까 바로 조선 마음대로 조약을 맺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솔직히 말하면 이 문장은 바로 무엇이냐? 자주국 규정은요. 조선을 자주의 나라라고 얘기한 것,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것, 청의 간섭을 빼기 위한 거지 결코 우리나라를 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자주국 규정은 불평등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항을 보면 여러분들 제4간에 보면 조선국은 부산 외에 무엇을 얘기하냐?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과 두 개 항구를 개항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세 개 항을 개항하는데 부산 플러스 어디하고 어디가 되느냐? 원산과 인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산과 인천.
여기를 개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개 항을 개항을 하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목적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부산이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부산은 경제적 침략이에요. 자, 지도를 아주 가볍게만 여러분들 그려놓으면 밑에다 바로 이렇게 부산은 여기죠. 일본하고 가장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갖고 경제적 침략의 발판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산이 되는데 원산은 북쪽에서 누가 내려오려고 하느냐?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군사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바로 거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산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 군사적 침략의 발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천이 되는데 인천은 직방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으면 바로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경제적 침략의 발판으로 부산을, 군사적 침략의 발판으로 원산을, 그 다음에 정치적 침략의 발판으로 어디를? 인천을 이렇게 열게 한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개항이라는 거, 강화도 조약의 목적이 개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불평등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불평등입니까? 여러분들 제7관을 봅시다. 조선국은 일본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해안 측량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해안 측량권은 뭔데? 일본이 우리나라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하도록 허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불평등입니까? 일본은 섬나라예요. 섬나라가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내려고 하면 100% 배를 태워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해안선 지도가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각 나라의 해안선 지도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중요한 군사적 기밀입니다. 근데 그걸 마음대로 뺏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안 측량권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불평등 조약에 들어갑니다. 불평등에 들어가요. 알겠죠? 해안 측량권은 불평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10관이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자, 제10관을 보면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관원이 심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 쪽발이 새끼가 우리나라에서 사고 치면 누가 재판한다? 일본이 재판한다. 잠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사재판권.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치외법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쪽발이 새끼가 사고 쳐도 우리나라가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영사재판권, 치외법권은 바로 무엇에 속하느냐? 당연히 불평등조약에 속합니다. 이게 바로 불평등조약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불평등조약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런데 이 조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엇이 나오느냐? 수호조교 부록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이제 부속 조약들을 몇 개를 맺게 되는 거예요. 수호조교 부록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일본인들의 거류지가 설정이 돼요. 거류지는 개항장으로부터 면리, 힘리, 한 4km 정도. 여러분들 3개 항구를 열어주게 되죠. 부산, 원산, 인천을 순서대로 열어주는데 여기서부터 10km, 아니 10km가 아니라 4km. 심리가 4km예요. 자, 이 심리 안에서는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거기서 아예 거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인의 거류지 안에서는 무엇도 쓸 수 있느냐? 일본 화폐도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요. 일본 화폐가 국내에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만든 게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을 했냐? 무역규칙이라는 걸 맺게 돼요. 조일 무역규칙,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조일 통상장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조일 무역규칙 또는 통상장정이라고도 하는데 76년도에 맺은 이거는 뭐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무관세. 일본하고 무역을 하는데 관세가 없대요. 관세라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상품, 우리나라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라는 세금을 붙이는 게 관세예요. 근데 그걸 아예 없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무항세.
무항세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일본 배가 오면 우리나라 항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항구에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세금도 안 내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무제한 무역. 우리나라 쌀 같은 것들을 일본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무역. 여러분들 관세가 없습니다. 관세가 없다 보니까 일본산은 아니지만 일본이 갖고 오는 영국산 면 제품 같은 게 우리나라에 잔뜩 들어오게 돼요. 그렇다면 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노동력이 더 싼데 영국산이 물 건너갔는데 비싸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면은요, 당시에 어떻게 짜고 있었냐면 배틀이 이거 아닙니다. 배틀, 여러분들 이거 혹시 집에서 해본 사람 있어요? 설마 안 해봤겠죠? 이 배틀로 짜갖고 1시간 내내, 아니 하루 종일 짜봤자 요만큼 짜요. 그에 비해서 영국산 면들은 뭘로 짜면 기계로 짜요. 순식간에 촥 짜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산 면이 훨씬 더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산 면이 싸게 들어온다. 거기다 관세도 없다, 항세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면이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제한 무역으로 일본이 가져가는 건 쌀 같은 걸 무지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자, 쌀 같은 거. 자, 무제한 무역으로 가져가는 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된다. 다 써드리자. 자, 이것 때문에 영국산 면 제품이 잔뜩 수입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무제한 무역 때문에 우리나라 쌀이 엄청나게 일본으로 유출이 돼요. 우리나라가 쌀이 남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나라입니까? 부족한 나라예요. 근데 그 쌀이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폭등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강화도 조약에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 중에서 불평등 조약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그러면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여러분들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주국 규정은 솔직히 누구를 빼기 위해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거지 불평등 조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해 주지만 이거는 불평등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국은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해안 측량권 불평등 조약 맞죠? 디귿 들어가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에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치해법권 또는 영사재판권 불평등 조약 맞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바로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1번. 자, 기억.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국은 부산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보나마나 무슨 조약에 대한 얘기? 강화도 조약에 대한 얘기예요. 강화도 조약에 대한 얘기라면 여러분들 갑시다. 운요 사건의 결과 체결된 조약이다. 맞는 얘기죠. 운요 사건은 배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원군은 이 조약의 체결로 하야하였다. 맞습니까? 틀렸죠. 대원군이 하야했기 때문에 맺어진 조약이지, 대원군의 하야는 바로 이 조약의 배경이 되는 거지, 이 조약의 결과로서 대원군이 하야한 게 아니에요. 정답은 나왔네요. 그 다음에 기억,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자주국 규정이 되겠죠.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맞죠? 그 다음에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어디냐? 원산과 인천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치해법권,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하죠. 디귿은 자, 불평등 조약의 내용에 해당한다. 치해법권, 영사재판권, 불평등 조약이 맞죠. 그래서 혼자 틀린 거는 여러분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